마트의 정육 코너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 그 왼쪽 매대에는 끝없이 펼쳐진 미국산, 또 호주산 소고기가 아주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경제성과 효율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보면 아주 섬세하게 포장된 한국의 한우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표가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가격이 옆에 있는 수입육의 2배? 어쩌면 3배를 훌쩍 뛰어넘거든요. 기본적인 경제학의 논리대로라면 이토록 극단적인 가격 차이 앞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쪽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야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완벽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한우는 수입육의 거센 저가 공세 속에서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시장의 역설을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아주 좋습니다. 오늘 탐구의 중심축이 될 자료는 김태경 박사의 저서 미트 마케팅, 한우 프리미엄 가치를 높이는 전략과 실행입니다. 한우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만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을까요? 그 성벽의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육류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네, 글로벌 육류 기업들이 가진 무기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목초지, 아주 저렴한 사육 환경, 그리고 고도로 효율화된 대량 생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규모의 경제를 이미 이룩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축산 농가가 처한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땅값이 일단 너무 비싸죠.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의 빵가스에다가 막대한 인건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를 먹이는 그 사료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와, 애초에 생산 단가라는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르군요. 그럼 만약에 한우가 수입육을 상대로 우리가 더 쌉니다. 이런 식의 가격 경쟁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한 자멸이죠. 자멸이요? 네, 산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짓입니다. 생산 원가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가격을 낮춘다는 건 농가들에게 그냥 손해를 보며 고기를 팔라는 이야기니까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래서 한우 산업 전체가 생존을 위해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까라는 그 가격표의 싸움을 과감히 포기한 겁니다. 아, 가격표 대신에? 네, 어떻게 하면 비싼 가격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할까라는 가치표의 싸움으로 링 자체를 옮긴 거죠. 아하, 가치표의 싸움. 그러니까 한우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고기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야 했다는 짓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우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적 지위입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청취자님, 우리가 백화점에서 명절용 한우 세트를 고를 때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딱 명품 시계를 사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오, 명품시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우리가 지금 몇 시인지 몰라서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사실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죠. 그렇죠. 100%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명절이나 귀한 손님을 모시는 자리에 우리가 굳이 그 비싼 한우를 올리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롤렉스가 시간을 넘어선 사회적 지위나 성취를 상징하듯이 한우 역시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선 상징성을 획득한 겁니다. 아, 상징성이요? 한국 사회에서 한우를 선물하거나 대접한다는 것은요, 가족의, 상대방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이만큼 깊이 존중한다 라는 무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 가치를 구매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산이나 호주산 소고기가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면서 우리 밥상 위로 영토를 넓힐 때 한우는 바로 이 한국 고유의 특별함과 존중이라는 독점적이고 감정적인 가치에 집중해서 거대한 해자를 파낸 겁니다. 네, 그 감정적 해자가 한우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라는 건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모순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감성이나 전통이라는 이름만으로 지금처럼 영악하고 합리적인 현대의 가치 소비자들을 완벽히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 뼈아픈 질문이네요.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식의 감성파리에는 절대 지갑을 열지 않잖아요. 감성만으로는 까다로워진 현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반드시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한우 마케팅이 감성에서 과학으로 진화한 핵심입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보면요. 대량 생산된 고기를 그저 섭취하는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간 거죠? 음식의 가치와 스토리를 아주 깐깐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완전히 이동했죠. 윤리와 환경, 그러니까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ESG 소비라던가. 아, 요즘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미식의 투명성, 스토리텔링, 무엇보다 건강과 기능성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과 기능성이요. 네, 그래서 한우는 이 까다로운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와인 업계에서나 쓰던 테로아라는 개념을 소고기에 접목시켰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테로와요? 보통 소믈리에들이 그 고급 보르도 와인을 마실 때 이 지역 특유의 척박한 토양과 볕을 머금은 테로아가 훌륭하군요 할 때 쓰는 그 개념을 고기에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인의 테로아가 기후와 토양의 결합이듯 한우 역시 한국만의 고유한 미식적 테로아를 지니고 있거든요. 고기의 테로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수백 년간 한국의 기후에 적응해온 고유 품종, 특유의 사육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소가 먹는 사료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료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한국 특유의 볏짚이나 귀리 같은 전통적이고 특수한 사료를 먹고 자란 한우는 수입육과는 지방산의 조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산 조송이요? 네, 근육 사이에 눈꽃처럼 퍼지는 그 섬세한 마블링은 물론이고요. 입안에서 터지는 특유의 감칠맛과 부드러운 조직감이 바로 이 독특한 사육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게 수입육과 명확히 구분되는 한우만의 미식적 테로아입니다. 와, K푸드 웨이브랑 결합하면 글로벌 파인다이닝에서도 아이콘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다시 한번 태클을 걸러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한우 특유의 감칠맛이 특수한 사료와 품종에서 온다는 건 과학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청취자님도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고를 때 소가 귀리를 먹었는지 볏짚을 먹었는지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신경을 쓰나요?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호스 소만 해도 그냥 포장지에 찍힌 1-2+ 등급 도장이나 붉은 고기 위에 하얗게 핀 그 마블링 모양만 보고 카트에 담거든요. 소비자들이 정말 사육 방식 같은 복잡한 개념에 반응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등급과 마블링의 화려함, 그게 전부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책에 나온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시장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가치 소비자들은 고기를 고를 때 입에서 녹는 기름진 맛, 그것만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줄 명분을 동시에 원하죠. 건강과 죄책감이요? 네, 그래서 요즘 한우 마케팅의 최전선에서는 사육 방식, 즉 소의 다이어트 자체를 브랜딩하는 전략이 아주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브랜딩이요? 소의 식단표를 마케팅에 쓴다는 뜻인가요? 그게 소비자를 어떻게 움직이죠? 단순히 이 소는 귀리를 먹고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요. 그 특수한 사료가 고기의 풍미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끌어올렸는지, 더 나아가 오메가3 같은 건강에 유익한 특정 지방산의 비율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와,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는군요. 네, 소비자는 마블링이 많으니 무조건 맛있습니다라는 예전 방식보다는 건강한 사료를 먹여서 지방산 구조를 개선했기에 당신의 몸에 덜 미안한 프리미엄 고기입니다 라는 이 건강 기능성 논리에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식적 테로아라는 게 그저 듣기 좋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맛과 건강의 근거였군요. 맞습니다. 가치 소비자를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죠.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네요. 훌륭한 테로아와 스토리가 완비되어 있다는 건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벽에 또 부딪힙니다. 어떤 벽이죠? 소비자가 퇴근길에 마트 매대 앞에서 고기를 집어드는 그 시간은 길어야 3초 남짓이잖아요. 네,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 찰나의 순간에 오메가3니 볏짚 테로아니아는 이 복잡하고 방대한 훌륭한 스토리를
도대체 어떻게 전달하고 지갑을 열게 만들 것인가 이거죠. 이 대목에서 한우의 아주 디테일한 실행 전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 3초의 결정을 지배하기 위해 한우가 꺼내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바로 투명성의 시각화거든요. 투명성의 시각화요. 네, 이 부분은 수입육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도 구조적으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우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극도로 짧고 투명한 유통 경로를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혹시 이력 추적 시스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수입육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대륙을 건너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고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쳐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기나긴 물리적 거리와 시간은 소비자 마음속에 미세한 불신의 틈을 만듭니다. 반면에 한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경계 안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짧은 유통 경로. 네,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고기 팩에 붙은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이 소가 어느 지역에 어떤 농부손에서 길러졌는지, 언제 도축되었는지 그 생애 주기가 완벽하게 공개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익명의 고기와 내 눈앞에서 농부의 얼굴까지 확인되는 투명한 고기. 이 차이가 소비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뢰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확실히 와닿네요. 투명성이 곧 최고의 마케팅 스토리가 되는 셈이군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감탄했던 건 소비자가 고기를 만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그 디테일이었습니다. 매장 경험 말씀이시죠? 네. 요새 부티크 정육점이나 백화점에 가는 미트 소믈리에라고 불리는 육류 전문가들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의 역할을 읽으면서 애플 스토어에 있는 지니어스 직원들이 딱 떠올랐어요. 오, 지니어스요. 아주 흥미롭고 적합한 비교네요. 우리가 애플 스토어의 지니어스를 일반적인 전자기기 판매원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순 판매원이 아니죠. 그분들은 소비자가 애플의 생태계를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을 컨설팅해 주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트 소믈리에도 단순히 저울에 고기를 썰어주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고객과 마주서서 오늘 어떤 손님이 오시나요? 와인을 곁들이실 거면 이 부위가 좋고 이 고기는 숙성 기법을 거쳤으니 프라이팬에서는 이 정도 온도로 조리하셔야 특유의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이렇게 1대1로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죠. 네, 아주 섬세하게 고객을 응대하죠. 그러니까 이건 원육을 파는 게 아니라 마트 매대에서부터 이미 고기를 특별한 요리 경험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분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의 시각화와 디테일한 마케팅 실행 전략의 정수입니다. 소비자에게 고기 덩어리가 아닌 전문가의 안목과 미식이라는 문화를 판매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감정적 가치, 과학적인 테르와 증명, 투명한 시스템, 그리고 미트 소믈리에까지. 한우가 왜 비싼지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한우가 이렇게 완벽한 명품이자 특별한 날의 선물이라면 과연 한우는 1년에 기껏해야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만 먹는 고기인가요? 현실적인 문제네요. 가격이 높으니 일상적인 소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 특별한 며칠을 제외한 나머지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 일상적인 식탁은 결국 저렴하고 양 많은 수입육이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럼 한우 산업이 그 명품 소비만으로 유지될 수 있나요? 그 날카로운 모순을 돌파하기 위해 소스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등장합니다. 오, 어떤 전환이죠? 마케팅의 영리함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포포맥스 전략을 통해 일상 소비 시장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로스구이 한우라는 좁고 비싼 틀에서 벗어나는 거죠. 로스구이를 벗어나면 뭐가 남죠? 바로 한국인의 매일 식탁에 올라가는 밥반찬 시장을 선도하는 불고기 중심의 일상 소비 영역입니다. 아하, 불고기요. 그러니까 구이용 부위는 고가 럭셔리 시장을 꽉 잡고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질기고 저렴한 정육 부위나 불고기용 부위는 일상의 밥반찬 시장으로 과감하게 투입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구이용 프리미엄 부위는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나머지를 어떻게 가치 있게 팔아내느냐가 산업의 핵심인데 여기서 한우만의 미식적 테로화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불고기에서도 테로화가 통하나요? 그럼요. 한우 특유의 짙은 감칠맛은 사실 간장이나 마늘이 들어가는 불고기 같은
일상적인 한식 조리법을 만났을 때 수입육과 아주 명확한 맛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아, 양념이 배어들어도 한우는 다르다. 네, 고가의 스테이크 시장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밥 반찬이라는 거대한 일상 영역에서 한우의 진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전략적 확장이죠. 와, 이건 진짜 똑똑한 전략이네요. 일상적인 불고기로 매일매일 한우 특유의 맛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한 날에는 주저없이 가장 비싼 한우 스테이크에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이원화 전략이죠. 프리미엄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생존을 위한 대중성까지 확보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일상과 비일상을 모두 공략하면서 한우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청취자님,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소고기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딥다이브는 단순히 축산업이나 고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더 넓은 의미를 품고 있죠. 당신이 지금 어떤 업계에 계시든 이 본질은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만약 압도적인 자본력과 저렴한 가격표를 무기로 덤벼드는 거대한 수입육 같은 경쟁자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들과 똑같이 가격 경쟁을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한우처럼 자신만의 독점적 가치, 스토리, 그리고 테루아를 치밀하게 발굴해서 가격표가 아닌 가치표를 높여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인사이트일 겁니다. 결국 룰을 바꿔서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어떤 생각일까요? 책의 후반부를 보면 대체육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인공고기가 나오면 한우가 위협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책에서는 오히려 대체육 시대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며 한우의 미식적,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거든요. 네, 인공물과 자연의 대비가 돋보일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미래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실험실의 대체육이 한우의 그 완벽한 마블링, 감칠맛, 심지어 영양소까지 아주 정확히 절반 가격으로 똑같이 구현해낸다면 어떨까요? 아, 미각과 물리적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한우가 가진 무형의 역사와 존중의 스토리에 기꺼이 2배, 3배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될까요? 진정한 가치란 과연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의 모든 것을 복제할 때 인간이 무형의 가치에 지갑을 열 것인가를 묻는 아주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질문이네요. 당신의 비즈니스와 일상에 오늘 찾아낸 이 가치표 전략이 훌륭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